안녕하십니까. 1월 10일 토요 후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6경주, 총 17개 경주. 서울에 좀 더 집중을 하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금일 서울 추천 경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3, 4, 6, 8, 9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3, 4, 6, 8, 3, 4, 6, 8, 9. 3, 4, 6, 8, 9. 각 경주별로 이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일단 3, 4경주에서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두 경주 중에서 하나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는 불안한 인기마들이 있기 때문에 3경주를 선택을 했고요. 4경주는 지난주 내가 토요일날 3경주 첫 번째 추천경주 가져가 드렸는데 8배짜리 한 방으로 잡아 드렸죠. 거의 비슷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4경주는. 그 다음에 6경주 같은 경우는 인기 5위권 밖에 마필 안하짜리를 놓고 할 겁니다. 복병말을 놓고 복병을 놓고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8경주는 선행마가 많아요. 선행마가 다수 출전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선행마들이 다 인기마입니다. 선행선임마들이 인기마인데 추임마를 놓고 합니다. 추임마. 정계를 따져갖고 추임마를 놓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9경주는 인기마 충마에 붙여서 중배당 한 방을 노리는 승부처예요. 9경주는 만약 현장에서 내일 11경주에서 보통 4경주를 내가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한 경주를 줄인다면 8경주를 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3, 4, 6, 9 이렇게 추천 경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경주 11경주 같은 경우는 원평 스킷이라는 충마가 있어요. 그리고 선행마들이 다 인기마죠. 근데 선행마들이 아니라 선행선임이 다 가능한 마필들이 상대마로 다 팔리고 있습니다. 그 원평 스킷을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릴 것 같아요. 하이페이스로 끄는 건데 그거를 하이페이스로 따라가다가는 자칫하면 무너지죠. 근데 원평 스킷을 도주로 보내놓고 따라가면 묘한 상황도 나올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추천 경주 3, 4, 6, 8, 9 중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내일 모두 좋은 결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기가 아무리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고 와야죠. 결과가 성공을 해야 돼요. 금요일날 8경주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저는 제가 노리는 말이 저는 앞선이 다 부러질 줄 알았어요. 부러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9경주가 앞선이 부러지고 제가 전기를 완전히 잘못 그린 거죠. 8경주는 내가 노리는 말이 3, 4, 5착을 되더라고요. 다 안하짜리죠. 3, 4, 5, 3, 4, 5착을 된 말들이 안하짜리인데 전개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풀어졌어요. 그 다음에 9경주는 오히려 선행말을 갖고 오는 게 또 잘못이죠. 역시나 추임마가 처음에 마번 잡았을 때 그 초촉이 맞았더라고요. 못내 좀 아쉬웠는데 어쨌든 1경주부터 이제 서울에 집중해야 되니까 1경주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강축이 있어요. 여기는 간단하게 할게요. 안 부러집니다. 콩고도 물론 쉽게 해서 진짜 14조 인기일이 팔릴 때 진짜 불안한 마방이에요. 인기일이 팔리면 오히려 4조나 33조 같은 경우는 그 집 말이 입상하거나 아니면 빠졌을 때 배당이 터지는데 이 집은 진짜 뜬금없는 그 전개를 보일 때가 많아요. 참 개인적으로는 이신영 조교사 됐을 때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유튜브에 자꾸 관심을 가지면서 오히려 마방 그거는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정직하게 좀 승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마방, 이신우 마방입니다. 뭐 간다 안 간다 이걸 떠나서 간에 저는 개인적으로 쉽게 해서 낭만화 기타 이상 모습은 그냥 와 있다고 봐요. 그냥 딱 게이트 열리면은 그냥 가장 꼴찌 출발하지 않으면 그냥 왔다. 상대방도 1번이 가장 유력해요. 뒷심이 여기 출전 말 중에서 뒷심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 보여준 말 중에서 뒷심 가장 좋은 말이 뭐 월드스트 조금 낫죠? 근데 포화주로예요. 포화주로 4번은 거의 뭐 안 잡혔죠? 왜냐면 데뷔전 때 뛴 거 보여줬어요.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금화원 포인트도 불량률에서 나온 기록이라서 이거 못 믿죠. 못 믿습니다. 카로네찌도 마찬가지고 포화주로 해서 이 정도 흐름이면 이거 편하게 댕가야 되는데 7번 선행을 가더라도 7번의 시종 위압을 받아야 돼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미스터 카이가 모래만 안 맞으면 이거 뛰는 말이에요. 근데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가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모래를 맞느냐 안 맞느냐. 내 생각에는 어차피 6번 7번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최원 기수가 이건 좀 거리 남들보다 더 뛰더라도 외곽으로 계속 돌면은 미스터 카이는 경쟁력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모래 맞추는 순간 잘못하면 자칫 잘못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팔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1번 아니면은 8번이다. 이거는 뭐 규정된 사실이죠. 18번이 모래를 맞추는 순간 1번에 그냥 한 발 딱 쓰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경주. 거의 뭐 홀짝에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보병만 하나 있다라면 주행검사보다는 데뷔 전에 못 뛰었던 말이 9번이에요. 이거는 복병입니다. 요거 하나는 복병이에요. 워낙 못 뛰었어요. 워낙 못 뛰었는데, 만약 이거 하나를 버린다라면 이 경주는 충분히 9번까지도 배팅에 가져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결국은 대끼리 준대끼리 다 가져가면 어렵죠. 둘 중에 하나 버린다면 9번의 선택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경주였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여기는 신마들 경주이기 때문에 또 외산 혼합 4군 경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선호하는 경주는 아니에요. 3번이 강한 축으로 팔릴 것 같아요. 1억이 넘는 고가의 마필이고 모래를 안 맞았습니다. 여기 모래 안 맞은 말들이 몇 두가 있어요. 모래 안 맞았어요. 모래 안 맞고 1착으로 통과했습니다. 여기 이제 7번 무초라마 피도, 무초 라초라 피도. 역시 모래를 안 맞으니까 굉장히 여유있게 통과를 했어요. 근데 원게이트에서 모래 맞으니까 말이 제대로 못 뛰더라고요. 모래 안 맞아야 돼요. 자, 여기 외곽에 있는 10번 부리도 챔피언도 마찬가지예요. 모래를 안 맞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7번하고 10번이 다 어느 정도 팔려요. 3번 파리의 불꽃 축에 다 팔립니다. 여기 이제 모래 맞고도 올라온 말이 태권브이죠. 이 말은 모래 다 맞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상의 이점은 태권브이가 안고 있습니다. 태권브이가 안고 있어요. 그 다음에 3번 파리의 불꽃은 선행을 간다는 전자의 가장 내치기이기 때문에 역시 센 마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저래 선행권이 많아 뭉쳐서 묘한 상황이 벌어진다면 바람의 기억에도 막판 한 발의 기운이 나와줄 수가 있어요. 자, 마이야 기수가 핸디 53까지 탑니다. 근데 53을 최근에 안 타더라고요. 53.5도 안 타요. 이거는 체중을 줄이지를 못해서 그래요. 근데 원래 53까지 타는데 53도 거의 뭐 못하는 그런 수준이지만 그거는 이제 체중 조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기는 56.5이기 때문에 마이야 기수가 게이트가 내려왔잖아요.
11번 게이트에서 10계단을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말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인기권에서 인기 5위 안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말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래도 맞고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는 가장 앞에 가는 말이 3번이기 때문에 3암이 아야 강축으로 팔릴 것 같아요. 현장에서. 1번은 꼭 배당으로 갖고 가셔야 되고요. 8번은 기본적으로 선정을 했어야 돼요. 추입으로. 나머지 말 중에서 이제 팔리는 말들은 그렇잖아요. 7번도 선행이고 10번도 선행이고 과연 모래를 안 맞고 탈 수가 있을까요? 탈 수도 있죠. 3번 보내놓고 그 외곽으로 돌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인기마들을 싹 다 선택을 해야 돼요. 어려운 선택이 되겠죠. 외곽에 있는 브리더 챔피언이 가장 외측이기 때문에 정과는 외곽에서 힘을 써야 된다면 오히려 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 선택한다면 7번. 만약 7번을 선행말 싹 다 무너뜨린다면 위즈스타가 올라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장 선택에 따라서 선택권이 완전 달라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4가 근데 뭔가 눈에 확 들어오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4번은 조금 저는 현장에서 좀 배제를 좀 하고 싶어요. 근데 현장에서 상태가 좋으면은 안 꼽아도 되는 그런 말로 꼽을 수 있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3경주가 이제 첫 번째 추천 경주예요. 추천 경주로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일사력이 인기마로 팔리죠. 골드 스피닝, 5스타, 상임용 이 세 마리가 인기로 팔리는데요. 이 세 마리 중에서 저는 한두만 선택합니다. 이 중에서 한두. 그리고 두 마리 버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말은 많아요. 지금 훈련 때 변화를 보인 말이 9번 88조가 있어요. 88나라. 이건 안 팔리죠? 근데 변화가 왔어요. 그 다음에 10번 벌교 알라딘도 훈련은 좋습니다. 여기에 화랑산 전기도 상태는 이상이 없어요. 자, 이 세 마리 중에서 한두를 놓고 이 세 마리의 중배당을 노리는 경주예요. 그래서 이 경주가 첫 번째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입니다. 중배당에 한번 제대로 한번 엮어보고 싶어요. 인기마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3경주. 자, 4경주입니다. 지난주에 토요일날 첫 번째 경주에서 제가 배당이 10배 밑으로 딱 떨어지는 순간 10배 언저리에서 저는 멈출 줄 알았어요. 스타트 딱 배당판 보니까 11배, 12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짭짤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떨어져서 8배, 8점 몇 배죠? 자, 여기는 누가 봐도 이번 파워풀 임팩트 인기 9위 갖고 입상을 했어요. 2착순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군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따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글로리조이도 역시 3착순에 걸렸어요. 이 두 마리가 이제 깜빡입니다. 승부착순에 뭐 구애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요. 파워풀 에펙트는 일단 걸음을 보여줬어요. 인기 9위인데 어린 말이잖아요. 힘이 차면서 지금 보세요. 서서히 힘이 차고 있어요. 오히려 단거리에서는 거의 이렇다 할 걸음을 못 보였는데 1400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이다가 1700에서 곧바로 입상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도 또 1700에 출전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번 글로리저이 역시 1400에서 입상하고 1700에서 파워풀 임팩트한테 졌어요. 일격을 당한 거죠. 두 마리가 이제 게이트 조건이 서로 바뀌었어요. 파워풀 임팩트가 내측으로 들어가고 11번 글로리조이는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11번 게이트로 왔습니다. 이 두 마리가 이제 보여준 걸음에서는 분명히 셉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팔리는 말이 6번까지도 팔리는데 6번은 이제 인기를 끌고 사착을 했죠. 그러니까 6번까지는 뭐 현장 선택에 따라서 안고 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예, 안고 갈 수도 있고 여기 뭐 3번 와일드 메릭도 가능성이 있는데 어쨌든 이 경주는 저는 11번, 2번을 부러뜨릴 말을 놓고 공략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10번 이 저배당을 노리지 않고 이 말에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이겨줄 수 있는 말이 여기 있어요. 새벽 적용 훈련 우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놓고 이 두 마리를 노리고 들어갈 거예요. 이 두 마리가 싹 다 무너지지 않겠죠. 이 다음 대안으로 팔리는 말이 이제 3번, 6번인데, 그 다음 대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제가 노리는 말을 놓고 압축해서 배팅에 들어갈 경주입니다. 자, 11, 글로리조이, 2번, 파워풀 임팩트. 이 저배당을 깨줄 수 있는 마필을 놓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여기는 저는 인기 1위 인정합니다. 8번 라운더 토니. 선행도 가능하고 선입도 가능하고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뭐 데뷔 전에 딱 한 번 뛰었는데 이제는 김성현이가 타도 그냥 와줄 정도로 편성이 진짜 약합니다. 바로 인기만 옆에 팔리는 뱅크라인은 뭐 센 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이 상대적으로 인기 2위라면 라운더 토니 7번은 그냥 와야죠. 이 정도는 이 정도 편성에서 그냥 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라운뱅크하고 3번 원더풀 투더비 팔립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걸음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말들은 다 밋밋하잖아요. 뭔가 훈련에서도 변화가 크질 않았다는 점을 든다면 이들이 어느 정도 가능성에서 있다. 근데 여기 복병마가 또 하나 있습니다. 8번.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기 순위를 다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조건의 가능성을 보여줬죠. 훈련 강도가 올라갔어요. 체중까지 불어갖고 이제 변화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로 벌써요. 훈련 강도가 올라갔다는 점을 이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 자, 큰 변화가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권의 마필들 그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7번을 축으로 놓고 3번, 6번, 8번 이 안에서 거의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368, 7 놓고 368 인기 3위로 만약 현장에서 팔린다면 역시나 한 마리 정도는 또 아웃을 시켜야지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스가 이번 경주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세 마리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세 마리에서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서 또 봐야죠. 예시장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말의 변화가 예시장에 있다라면 분명히 이거는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건 초안입니다. 초안. 오늘 유튜브에서 말씀드린 건 다 초안이고 초안을 그대로 가서 그대로 100% 하면은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 현장 예상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7번은 이번엔 찬스다. 첫 승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6경주가 이제 금일 세 번째 추천 경주죠. 자, 여기는 굉장히 좀 재밌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예요. 6텐 9, 9텐 6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 인기 순서예요. 인기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텐 6. 자, 6번은 기대하라죠. 남서구 아주 말이에요. 지난주에 무엇가 부러졌어요? 무지한급이 아주 처절하게 부러졌던 인기 1위 팔리고 그 마주 마필입니다. 이 말도 추입마예요. 근데 추입의 기복을 보여요. 추입의 기복을 보입니다. 연투가 없잖아요. 어느 정도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항상 그 정도 언저리에서 끌고 있는데 말의 능력은 뭐 시원한 맛은 없다. 인기만 팔리는데 이거는 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말 상태도 뭐 좋아졌다라고 보기에는 유지 정도죠. 그 다음에 9번 학산소도 승문전입니다. 선입형 추입이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승문전인데 진행 경주에 어느 정도 여력이 있었어요. 여력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경쟁력이 있어요. 여기 이제 로얄 삭스는 4kg 감량이죠. 상당히 좋아요. 선행을 가면 앞에 가면 더 띄워줄 말입니다. 근데 선행을 갈 수가 있을까요? 선행을 가면 돼요. 선행을 갔을 때 굉장히 능력 발휘가 됩니다. 선행을 못 가니까 3착이었어요. 그때 늦발에서 그래요. 늦발에서. 문제는 이 말이 제일 빠르죠. 논스톤 열차가 빠릅니다. 원래 선행마였어요. 논스톤 열차가. 근데 최근에 순발력이 워낙에 빠른 말들을 만남으로 해서 선행을 못 갔어요. 이 논스톤 열차가 계륵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로얄 삭스가 넘어서면 쉽게 입상을 할 겁니다. 근데 10번 로얄 삭스가 정상적인 발주로 튀어나갔는데 끝까지 만약 5번 논스톱 열차가 괴롭힌다 그러면 잘못하면 앞선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꼬마이기 때문에 대처 능력이 과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인 기수이기 때문에 무작정 9번 10번 저배당을 그리고 6번 인기 3위 말을 때리고 받치게 하기가 저는 부담이 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기 순위를 안 쓰고 V자를 표시를 했어요. 자, 여기는 제가 이제 놓고 갈 축은 공개를 드리면 바로 원더풀 시킹입니다. 인기 순위 5위 안에 안 들어가요. 원더풀 시킹을 놓고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추천 경주예요. 그래서 추천 경주입니다. 추천 경주 잡은 거예요. 원게이트입니다. 최적의 선입을 갈 수 있는 경주예요. 조건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추입으로도 입상을 했는데 이번에는 저는 선입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조건이 굉장히 유리해졌어요. 그리고 훈련 강도를 템포를 조금 낮추니까 지구력이 오히려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제가 6경주를 추천으로 선정한 거는 바로 1번 때문이에요. 원더풀 시킹이 2차 간에만 와주면 특히나 3복이나 3싹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3착만이라도 와주면 배당을 어느 정도 형성해 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했습니다. 9번, 10번, 6번 때문에 선정을 한 게 아니라 바로 1번 원더풀 시킹 때문에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여기도 강축이 있죠. 아마 현장에서 이 두 마리가 굉장히 많이 팔릴 것 같아요. 인기 1위, 콩고도 코드. 상당히 많이 팔려요. 현재 올라갔어도 상태 이상 없어요. 이상 없습니다. 훈련된 모습 보니까 그 다음에 기존의 형군, 오군마, 콩고도 코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센 말이 없죠. 학산대에서는 직전에 배당으로 왔고 1번이죠. 그 다음에 4번 무적함대는 이제 같이 승군전이고 띵 걸음을 본다면 1번하고 4번보다는 10번 벨러드형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좀 더 보여줄 것 같아요. 복기를 보시면 쫙 올라오는 모습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벨리드형이 띄워줄 것 같다. 역시 도레미 레코드사, DRMCT, 박남성 마주 1억이 넘는 상당히 고가의 말이에요. 그래서 벨리드형은 여기서 일회성으로 끝날 마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마리가 이제 상당한 인기를 끌어주는데 여기 복병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변화를 보이는 말이죠. 변화. 알르페르하고 병합은 말이에요. 바로 레이저런입니다. 레이저런. 이 마필이 최고의 배당마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입상했을 때 터울과 공백이 있었을 때 터울은 말은 그다지 좋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상적인 주기에 돌아오면서 말이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큰 강한 의지 자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말이 뛰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상적인 주기라 이거죠. 뭔가
변화를 보일 수 있다는 점. 만약 이 경주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일 수 있는 말은 저는 레이저넌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5번, 10번의 저배당을 1번, 4번이 위협적인 게 아니라 레이저넌이 2착이나 3착만 와줘도 이거는 상당한 파급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말로 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는 축이죠. 아마 10번한테 상당한 팔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안이 이제 1번, 4번인데 이 두 대안만 포함해서 7번 또한 못지않은 그런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말이다. 자, 요거는 다양한 승시까지도 선정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입상까지 해버리면 상당히 중배당 이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건 조합을 잘 해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5는 콩고도 코디는 온다고 봐요. 이 정도 편성이라면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일감의 상대마 10번 벨리 등이 있지만 이 세 마리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승식 조합까지도 가능하다. 특히나 7번 레이저넌의 변화를 저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8경주예요. 여기도 이제 추천 경주인데 만약에 4경주로 추천 경주를 압축을 한다면 여기를 일반 경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일반으로. 자, 이제 이 경주가 왜 그러냐면 기내가 제일 빠릅니다. 단독 선행이에요. 독땡을 나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발주가 정상적으로 나와야죠. 근데 이마필만 빠른 게 아니에요. 태양의 전사도 굉장히 빨라요. 자, 이거 둘이 싸울 수 있죠. 잘못하면 싸울 수도 있어요. 왜? 내측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8번 퍼펙트 다나온. 이마필도 앞에 가야 돼요. 물론 따라가서 보인 걸음도 있는데 앞에 가야 됩니다. 앞에 최근에 3번 다 이렇게 앞에 갔으면 앞에 가야 돼요. 모래 안 맞아야 됩니다. 핸디 57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마이야가 아무리 스타트 능력이 좋다고 해도 내측에 있는 말을 넘어가지는 못해요. 쉽게 못 넘어갑니다. 넘어가려고 그러면 싸우는 거죠. 여기에 외곽에 있는 세네칸 역시 굉장히 빠른 말이에요. 따라가서 입상을 했지만 원래 이 말의 성격은 선행입니다. 감량기수까지 선택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세네칸은 아무래도 선행에 안 던질 가능성이 높아요. 직전에 따라가서 입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차피 나머지 말들도 기본 스피드를 다 보유한 말들이에요. 이거는 뭐 바닥에 있을 것 같고 안양기품도 기본적인 선임 능력이 되고 이것도 뒤에서 있겠죠. 라운 로드데스 역시 중간 정도에 있겠고 위주원이죠. 위주윈. 유일하게 뒷심 보여준 말필 중에서 저는 가장 낫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말이에요. 선행마가 많다는 건 뭐가 유리합니까? 수입마가 유리하죠. 이거는 인기 순위하고 상관없이 위주인에게 굉장히 기회예요. 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찬스죠. 4번 때문에 제가 이거 추천 경주로 선정한 경주예요. 현장에서 일반 경주로 가져가더라도 저는 놓고 치는 말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4번 위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이마필도 인기마 더 끄는 말이 3번, 2번, 8번이 다 인기마요. 앞선 있어요. 앞선에 있어요. 이마다. 여기 이제 웨스턴건까지도 팔려있는데 웨스턴건은 앞선이 싹 다 무너져야 됩니다. 위주인. 앞선이 경합할수록 유리하다. 정계로 꼽은 4번 위주인이 되겠습니다. 구경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추천 경주예요. 여기는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제가 벌교 데스티로는 와야 돼요. 이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와야 돼요. 이 마필이 만약 부러지면 저는 이 경주 무조건 틀립니다. 이 마필이 와야 돼요.
왜 와야 되냐면 지금 이경주도 앞에 가고 싶은 말들이 좀 다수 있어요. 벌교 데스티니를 직전에 선행 갔잖아요. 최근에 두 번 다 선행 갔어요. 청산지를 따라가겠죠? 물론 이때 선행 간 적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따라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아치로노도 직전에 앞에 갔어요. 아치로노도 이렇게 한 5, 6권 팔리겠죠? 스팅제트 역시 직전에 앞에 갔어요. 직전에 앞에 갔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리스타 왕자도 여기 선행 가야 돼요. 원래 선행 가야 되는데 여기는 과연 선행은 못 가겠죠? 가나? 앞에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도 선행을 가야 돼요. 자, 결국은 지금 앞에 가고 싶은 말이 하나, 둘, 셋, 넷, 5마리예요. 선행마가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벌교 데스티노는 저는 와야 돼. 이 말이 와야지 됩니다. 왜? 이 말에 붙일 수 있는 2번에 붙일 수 있는 딱 한두의 말이 여기 출전하고 있어요. 중배당 단통을 지금 저는 노리고 있습니다. 중배당 단통. 차라리 그 봉병을 넣고 2번에 때리고 나머지 이제 가능성 있는 말을 노려야 되는데 솔직히 청산지도 그렇게 훈련이 좋다라는 그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던 훈련시 모습에서 전혀 이상 없었던 벌교 데스티니가 1, 2번 게이트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주행을 해준다면 이 말에 붙여서 딱 한 방이 성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붙일 수 있는 말은 딱 한두예요. 받치기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주는. 제가 노리는 말이 와야 돼요. 와야 되냐? 왜 와야 되냐? 훈련에서 그걸 보여줬거든요. 제대로 보여준 말이 한두가 여기 출전합니다. 그래서 아예 욕심을 낸다면 그거 마피를 놓고 뭐 해도 됩니다. 왜냐면 2, 3, 5가 다 팔리거든요. 뭐 따라가도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다 팔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든 현장 선택에 분명히 맞겠는데 저는 그래도 2가 와야 돼요. 쉽잖아요. 2한테 딱 붙이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노리는 복병을 놓고 간다면 2를 때리고 다른 거 여러도 받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자꾸 불안감을 생각하면 결국은 약해집니다. 그러잖아요. 구멍수가 많아질수록 약해지게 돼 있어요. 이 조합을 철저하게 한번 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큰 변수만 없다면 중배당 딱 한 방. 단통이란 표현은 안 쓸게요. 중배당 딱 한 방이 나와줄 수 있는 구경주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끝작승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10경주 같은 경우는 자, 이게 1번 드래곤 게이트는 모래를 안 맞으면 더 뜁니다. 그래서 선행을 가면 돼요. 근데 최근에 선행을 못 갔어요. 못 가니까 이 말의 능력이 10분 발휘가 안 돼요. 물론 1번 게이트가 이 말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빠른 말이 1번을 넘어서면 모래를 자연적으로 맞습니다. 이게 원게이트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되는 거예요. 선행만은 선행을 가주면 좋은데 만약에 이 드래곤 게이트보다 더 빠른 말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모래를 맞습니다. 저는 선행을 간다는 전제하에 드래곤 게이트를 선정을 했어요. 인기 3입니다. 선행을 가면 뛰어요. 다른 말이 만약 이 마필 넘어선 순간 그건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는 블루넬로가 인기 1위로 팔리는 것 같아요. 추임마죠. 선입형 추임마입니다. 그 다음에 인기 2위가 브라와조 엠파이어예요. 역시 추임마입니다.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에요. 이 두 마리가 뭐 선행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브라와조 엠파이어와 블루넬로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선행만은 아니라 이거죠.
선행만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따라가야 됩니다. 직선에서 승부를 봐줘야 돼요. 자, 누가 세냐는 결국 이제 직선 승부에서 갈리는 거죠. 승부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일단 이게 타임이 차이 나는 거는 포화주로 주로 빠르기 2잖아요. 여기는 주로 빠르기 4고 가습주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로 때문에 타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건 너무 타임으로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말 중에서 이제 뭐 복병으로 봐줄 수 있는 말은 2번밖에 더 없죠. 2번 바로 선입권, 감량효과. 선입 내지는 이 마필이 이제 앞에 갔을 때 사고가 난 그런 마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주는 인기만 안 해서 거의 끝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2, 8, 10. 이 네 말에서 결국 이제 축을 어느 선택을 하냐예요. 전개대로 1이 선행을 못 간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8을 놓고 가는 게 10을 놓고 가는 게 맞고, 물론 8을 놓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아니야 1이 선행을 간다고 생각하면 1을 당연히 놓고 가죠. 아니야 전개가 편한 말이 2번 세강파이기 때문에 2를 놓고 할 수도 있고, 이건 선택의 차이입니다.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이 경주는 선택권을 결국은 가져가 줘야 돼요. 하지만 이 전개를 그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못하겠다, 쉬어야죠. 그럴 땐 쉬어야 돼요. 압축을 했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사복조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가라도 하점이 보이고 뭔가 하자가 딱 보였을 때는 쉬는 게 최고입니다. 이 경주 말고도 정경주가 있고 다음 경주가 있고 또 내일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경주 배팅보다는 쉬는 걸 배워야 돼요. 쉬는 거. 자신 없으면 진짜 쉬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번의 선행을 저는 믿고 싶어요. 이제 선행을 못 가면 저는 꽝이 되겠지만 선행을 믿고 싶어요. 10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아까 서두에서 이제 11경주 잠깐의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원평스키, 진짜 빠릅니다. 게이트 이탈도 빠르고, 진짜 빨라요. 예전에 어떻게 보면 자당 생각도 난다 할 정도로 진짜 빠릅니다. 진짜 빠르더라고요. 진짜 빨라요. 자, 이 말이 이제 선행을 가는데, 인기 1위죠. 1번이 승부전이에요. 인기 2위입니다. 자, 1번도 어떤 말이에요? 선행 선입이 돼요. 근데 선행 갔을 때 더 잘 뜁니다. 무너질 때도 있는데 선행을 가야 돼요. 이 말도 선행을 가야 돼요. 근데 제 판단으로는 이거는 조교사, 만약 문병기 조교사가 이동화 기수가 작전을 짠다 그러면 꾹 잡고 가야 돼요. 근데 1번 게이트를 차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넘어가 볼까? 이건 아니죠. 절대 아니죠. 결국은 5번하고 싸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완전히 참아야 돼요. 참아야 됩니다. 근데 참는 말이 이 마필만 있느냐? 아니죠. 5번을 빠르게 압박하는 말은 그 하이페이스를 따라가다가는 1200도 씁니다. 여기는 2군, 1군 경주 그 정도 말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적기 때문에 하이페이스를 따라가다는 잘못하면 선입 따라가는 말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 원평 스킵이 도주를 해버리고 나머지가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선행으로 가면 돼요. 선행. 엑솔스탄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요거는 예전에 선행마였어요. 오리온 알파도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조건입니다. 따라가는 조건이면 돼요. 여기는 뭐 추임마가 없네. 안다미로 하나 추입이겠네. 이게 가장 바닥에 있겠네. 9번째 있겠네. 이 마필이 9번째. 금빛 강화도 앞에 가야 되고. 이런 정도의 편성이라면 상대마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원평 스킵을 이기려고 경주 전개할 게 아니라 보내놓고 욕심을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경주를 전개를 한다면
그 마필에게 좋은 결과가 나와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현장에서 1번, 2번, 3번이 팔립니다. 근데 그 다음에 4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4가 직전에 선행 가서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6번을 선정을 하고 싶어요. 글로벌 파워. 따라갔잖아요, 최근에. 물론 앞에도 갔지만 따라갔어요. 따라가는 말이 더 중요한 거죠. 여기서 6번을 만약 선택권에 집어넣으면 1, 2, 3 중에서 하나를 빼야 돼요. 요거는 이제 현장 선택에서 최종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결정한다고 해서 마필이 그대로 기승을 하지는 않잖아요. 마방의 작전도 있을 거고 하이패스를 만난 이 5번 원평스기 때문에 어떤 경주 운영을 보이느냐, 이거는 이제 경주 뛰는 거 보면 보여요. 저거 무리한다, 저거 참고 탄다, 그게 눈에 딱 보입니다. 어떤 말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 주냐에 따라서 11경주는 상대마 짝이 인기와 상관없이 완전히 다르게 나와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바로 토요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원래는 개인적으로 이제 노림수, 원래 따라가도 이제 능력을 대부분 보여주는 그 마필이 저는 3번을 금세로 보고 싶어요. 인기 순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금세는 저는 어떻게든지 주력이든 받치든 않고 갑니다. 하지만 상황을 봐서 배당이 다 없는데 무조건 그렇게 가져갈 수는 없죠. 오놓고 아마 이거 싹 팔릴 것 같아요. 쫙 아주 빨간색이 아주 물들 것 같아요. 최종 선택을 현장에서 이건 하겠습니다. 웡평 스킷을 어떤 선상에서 인정하면서 노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는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선택은 이제 본인 몫이죠. 여기까지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는 하루가 되시고, 내일 눈이 온다는, 비가 온다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영상으로 이제 가니까 또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게 상황은 좋지가 않죠. 우리가 솔직히 경마도 좋지가 않고, 그 다음에 차를 모시는 분들은 솔직히 그렇죠. 겨울에 추운데 이러고 이제 눈비 오고 추우면 또 도로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오로지 뭐 그거에 생각하지 말고 현장 집중하면서 다른 거 잡념 없이 한번 노리고 싶은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길 또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고요. 건승하십시오. 즐거운 하루 꼭 되십시오. 감사합니다.